길에 지나다니다 보면 여져서 새 아파트들이 쑥쑥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걱정 없이 우리 가족이 단란하게 살아갈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집을 살락해도 집값이 터무니없이 올라갔고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달 26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하면서 대출도 어려워진 상황이랍니다. 그러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실소유자들은 어쩌면 좋을까요? 12.6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 대학 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6일이죠. 개인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12.6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12.6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지요? 예, 이미 보도에 된 바와 같이 네. 이 10월 26일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라라는 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금융위원장이 새로 취임하셨는데요. 취임 당시부터 강조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 이것을 우리가 DSR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저지하고 담보 가치가 아닌 개인 소득에 따른 그런 대출을 유도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래도 뭔가 좀 어려워진다 하는 생각이 드는 내용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지난달에 이제 부산의 상위 20% 아파트 가격이 8억 4,200만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아파트 거래량은 또 줄고 있다 하던데 지금 부산의 부동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세 가지로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극심한 거래 침체, 하지만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또한 전세 가격은 조금 상승세가 둔화됐다. 이렇게 세 가지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은요. 네. 그 아파트 중심의 거래량이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8천 건 정도가 우리 부산에서 이루어졌는데 예. 최근에는 한 6천 건대 정도로 떨어졌고요. 예.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 4년 동안에 한 48% 정도가 올라갔다라고 KB국민은행 보도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한 전세 가격의 경우는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무주택자분들이 좀 힘들 정도로 전세난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새 아파트가 입주하는 단지 주변 그리고 그 새 아파트 인근의 구축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는 전세 가격 호가가 85제곱미터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한 1억 원 가까이 떨어지는 지역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줄고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가격 하락의 약간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일시적 네. 소강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내년 1월부터는 11.6 대책의 주요 사항을 보니까 2억 원 이상을 대출할 때는 DSR을 40%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훨씬 대출하기가 녹록지가 않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이 이제 하락기에 접어든 것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분들도 있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최근 들어서 특히 좀 그동안에 보기 드물었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가격 하락 징조, 그다음에 주택 공급 확대, 거기에다가 대출 금리 인상, 또한 지금 우리 방송하고 있는 대출 규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오면서 예.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도 지금 하나 가격 안정이 가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즉각적으로 입주해야 할 새 아파트 물량이 좀 충분해야 하는데 이 즉각적으로 입주해야 할 새 아파트 물량이 당분간은 그리 많지 않다. 이 당분간이란 말이 좀 애매모호할 수 네. 있지만 네. 우리 지역 중심으로 해서는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까지는 입주 물량이 그리 풍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도 가격 안정이 되려 그러면은 한 3년 이상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다만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은 눈에 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제 아파트 규제 강화, 청약 과열, 내 집 마련이 막 힘들어지면서 주거 대안처로 떠오른 오피스텔이 대출 규제 막차 수요가 막 몰리고 있다 하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피스텔이 뭐 흔히 말하는 이제 틈새 상품으로 조금 각광을 받으면서 좀 일부 투자자분들하고 실수요자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일단 아파트에 비해서 그 여러 가지 거래나 대출에 대한 규제가 좀 덜한 것도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우리 지역의 무주택자분들이라든지 2030 청년 세대들께서 그 전세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내 집 마련을 하려 하는데 그 내 집 마련에 따른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생각되는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 뭐 이런 좀 중저가 주택 중심으로 한 준주거 상품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그 말씀드렸던 그 대출 규제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가격 상승에 따른 그런 틈새 상품으로서 오피스텔에 대한 여러 가지 인기가 좀 높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예. 결국은 이러한 오피스텔이 그 주거 상품으로서는 역할을 하지만 투자 상품으로서는 일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굉장히 뭐 요지에 있는 오피스텔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산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산은 좀 서울과는 다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뭐 입지에 따라서 다르고 가격 경쟁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하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그 매달 들어오는 달세나 월세를 얻기 위한 투자 상품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라 하더라도 달세나 월세를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입지에 따라서는 매매 차익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 그동안 과거의 경험 통계치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달세 수입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파트와 다른 부동산 상품처럼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한계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그 11.6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11.6 대책 얘기하시면서 이제 갚을 수 있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능력만큼만 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네. 하셨다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무주택자인 분들 사실은 대출을 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아서 혹시 이제 이분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10월 26일 날 11.6 대책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또 그 지난 4월 달에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것을 그 좀 요약해 보면은 일단은 흔히 말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고가주택 그리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을 그 대출해 주는 것을 좀 억제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2단계라고 하는 이 요번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그 내년 1월 달에 시행이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전체 대출의 약 절반인 52% 정도만 이번에 시행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에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반 가까이 해당되시는 분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발표가 됐다 하더라도 그 특별하게 규제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 중에서도 무주택자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그 15억 이하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네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이러한 경우 그리고 급박한 어떤 사업자금의 경우에는 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은 가중이 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무주택자 분들이라든지 저신용자 분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좀 만들어져 있다. 다만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렇죠. 대출 금액을 받는지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그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내년에 대출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금이라도 대출을 받아서 집이 비싸도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출 안 네. 되면 아예 그 그러니까요. 가격 자체를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좀 한편으로는 우려가 돼서 말이죠. 교수님 어떤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뭐 가격이 좀 하향 안정세로 가고 있는데 그 지금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30 세대라든지 무주택자분들이 연끌을 할까 말까 고민이 많이 놓여지는 상태는 분명히 맞습니다. 이마 그 입지에 따라서 좀 달리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거 목적과 투자 목적이냐 아니면 두 가지를 같이 겸비냐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투자 목적이 조금이라도 가미될 경우에는 조금 앞으로 한 3, 4년 정도까지는 주택이 크게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판단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주거 목적으로만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부산 지역만 보더라도 가격이 상당히 양극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올라가지 않거나 상당히 앞으로 좀 오히려 안정화될 지역이 더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지역의 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구입하실 분들의 경우에는 영끌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금 더 소득을 높여서 내가 빌릴 수 있는 감당해야 할 부채를 좀 줄이면서 좀 네네. 시간을 버시는 그러한 그 거주 목적의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은 폭락설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네. 계시는군요. 네, 그렇지는 뭐 폭락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경제 여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시간에 항상 실수요자들은 이제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살려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부산에서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집이 있다 하는데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전 지역이 다 올랐어요? 너무 오른 것 같아가지고. 예, 뭐 일단은 지금 통계상으로 봐서는 충분하게 지금 올라간 지역과 올라가지 않는 지역, 오히려 조금 덜 올라가는 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득이 집값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는 무주택자분들이라든지 2030 세대 분들의 내 집 마련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네네. 내 소득으로 내 중간 정도의 집을 마련하기 위한 이러한 말씀 그 정리해 통계가 주십시오.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 대학 원장이었습니다.